AI가 생김으로 인해서 의사가 대체될 수 있느냐,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요. 결국엔 시기의 문제지 저는 대체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어떤 의사냐에 따라서 대체되는 시기나 영역 이런 것들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진단에 대해서는 AI가 더 정확하거나 더 빠르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의사가 하는 일을, 모든 일을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상 판독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AI가 의사보다 훨씬 더 진단 정확도가 올라갔다 이런 기사들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가능성도 많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AI는 그런 부분이 적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하는 일이 진단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의사인 경우에는 진단을 하고 지시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의사는 몸을 쓰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가미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침 치료를 기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아직은. 침 치료처럼 이렇게 손을 써야 되고 사람 몸에 어디까지 침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사람의 어떤 체형이나 근육이나 지방을 만져보고서 여기까지 침이 들어가야 안전하고 여기가 제일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거를 AI가 하는 거를 아직 기능도 안 될 뿐더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침 놓는 동작을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AI가 진단을 다 해주더라도 한의사가 해야 될 일은 똑같이 남아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그냥 여태까지 먹던 약을 계속 반복해서 주기만 하는, 그걸 리피트라고 하는데요. 리피트만 반복하는 의사라면은 당연히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도 비대면 처방이 가능하고 나중에는 이제 약국에서 드론으로 약을 배송해주고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정말 빨리 대체되는 의사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제가 한의사이기 때문에 한의사가 AI 시대에 더 위험한 것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한번 그 침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의사가 하는 일이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부항도 그렇고 뜸도 그렇고 간호주무사나 간호사한테 이 지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도 놓고 뜸도 뜨고 부항도 다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이걸 다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오기 전에는 한의사가 하는 일이 줄어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AI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약 처방만 내주고 수액 지시만 해주는 그런 내과 의사보다는 한의사가 대체될 확률이 더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AI 출시 초기에는요, 한의사 국가고시를 AI가 못 푼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서양의학에 대한 국시는 훨씬 더 AI가 잘 푸는데 한의학의 사고체계는 좀 다르다 보니까 좀 풀기 어려워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이제 다 끝났어요. 최근에는 한의사 국가고시도 AI가 다 풀 수 있게 되었고 어느 정도 한의학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체질 진단도 AI가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도 사상 체질 셀프로 맞춰보기 이런 퀴즈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 체질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AI는 그걸 더 잘하게 될 거고요. 체질 진단을 잘 하겠죠. 그런데 체질 진단이 끝나더라도 그 진단에 대해서 어떤 약을 쓸 거냐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 약 안에서도 똑같은 독활지향탕을 쓸 건데 이 사람은 소양인이고 이 사람은 독활지향탕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 약재의 양은 조금 늘리고 이런 건 좀 줄여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AI가 더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 않나. 당연히 의료에서 정확한 진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진단이 없으면 다른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치료에 대해서 선택을 할 거냐 하는 거는 환자와 의사 간의 어떤 대화가 이어지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는 환자군은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한 75세쯤 됐고 간암 4기라고 갑자기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증상은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증상이 없는데 간암 4기니까 아주 공격적으로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집중적으로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수술이나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그걸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삶의 임종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수술이나 그런 어떤 치료를 거부하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의사들이 해야 될 일이 의사의 역할이 많다고 보고요. 나중에는 어떤 로봇 산업과 결합이 됐을 때 사람의 모습을 한 로봇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지금까지는 로봇을 보면은 사람과 분명히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분명히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로봇 의사가 하는 말에
더 안심이 된다든지 설득이 된다든지 하는 면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의사가 어떤 의사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뭐 의사도 굉장히 분과가 많잖아요. 굉장히 분과가 많이 있는데 뭐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영역에서는 아직까지는 로봇이 다 대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주 정밀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로봇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걸 홍보로 삼는 병원도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런 로봇의 수술 정밀도가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SF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크게 다친 사람을 어떤 인큐베이터 같은 공간에 집어넣으면 마이크로봇이 수술을 다 해서 재생을 완료해서 그냥 살려서 꺼내놓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될 거라고 보긴 하는데요. 그 단계가 언제가 될지는 사실 지금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한의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침 놓고 뭐 부항하고 뜸 뜨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로봇이 아직 없기 때문에 한의사의 영역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런 것도 분명히 나중에 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올 거고요. 그때가 되면은 한의사의 역할이 엄청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가장 빨리 없어질 것 같은 의사라고 한다면은 뭐 순서로 따지자면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이런 세 가지를 50대 이상에서 같이 먹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계속 약만 그렇게 똑같이 처방해주는 의사가 제일 빨리 대체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어떤 맥락이랑 비슷하냐면요. 이제 AI가 나옴으로 인해서 약사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사람들이 본인이 약사가 아닌 경우에는 아니 약사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내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들고 오면 그 처방전대로 약을 주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자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판기에 집어넣으면 그대로 약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이 AI 대체되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생각 외로 젊을 때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60대 넘어가면은 이런 처방전을 들고 가서 자판기에 넣는다는 동작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부분을 여태까지 약사들이 인력으로 대신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설명해 주는 것도 그렇고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꼭 해야만 되는 커뮤니케이션을 약사들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체가 안 됐다. 물론 뭐 여기에서 뭐 약사회가 뭐 힘이 있어서 국회에 로비를 해서 뭐 지금 이제 현대차 노조가 아틀라스를 도입을 하지 못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약사를 대체할 수 있는 AI 로봇이 나오더라도 약사회에서 반대를 하겠죠. 뭐 그런 거는 조금 너무 어떤 정치 제도나 법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약사가 아직까지 대체되지 않는 거는 아직까지 사람들한테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AI가 다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고 내과 의사가 해주는 약을 리피트만 해주는 동네에 있는 내과 의사들의 역할도 당연히 지금도 대체를 할 수 있는데 그거가 대체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분들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고요. 현재까지는 오히려 어떤 예전에 드라마로 나왔던 닥터 하우스의 진단검사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어려운 영역이었다면 오히려 AI 등장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쉬운 영역으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사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것으로는 아무래도 역시 수술이 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의사나 한의사의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예전에는 의사의 수입이 다른 직업과 이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많은 기사나 이런 걸 찾아볼 수 있겠지만 뭐 조금 자극적인 기사도 있겠지만요.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당이 400만 원인가 그렇다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고요. 예전에 단양군인가에서 어떤 공립병원 같은 곳에 의사를 모집할 때도 연봉을 4억을 제시했는데도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연봉 4억을 준다고 해도 일이 많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다 라는 의사분들의 댓글이 정말 많았는데 다른 직업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연봉 4억을 준다고 하면 뭐 그게 울릉도에 있어도 갈 사람은 넘쳐나거든요. 한의사들도 아마 그럴 거고요. 아마 모든 직업 거의 뭐 의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업이 뭐 연봉을 뭐 4억 준다고 하면은 어디든지 달려갈 것 같아요. 그게 무슨 해외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될 줄은 예전에는 몰랐었어요. AI가 나오면 대체될 직업 1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했지만 결국에는 한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의사의 수입이 가장 많이 늘었고 다른 직업이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또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누가 예측을 하겠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는 어떤
뭐 AI와 관련된 일을 하는 프로그래머 같은 사람들이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쪽에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또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의대나 한의대 진학을 고민하고 있다면은 뭐 수입으로 고민을 한다, 뭐 전망으로 고민을 한다, 이거는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냐 아니냐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면은 어떤 직업을 하든 뭐 돈은 따라오고 잘 벌 수 있는 거니까요.